갑작스럽게 독단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며 21세기 최초의 군사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는 즉각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국회 출입문은 폐쇄됐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지정된 출입문으로 이동을 허락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국회의사당에 가지 못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준비되는 사이 무장군인들은 속속 국회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소총을 들었고 일부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보좌진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막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무장병력이 총을 들고 본회의장을 향해 달리는 장면이 목격됐고 이를 막으려는 보좌진들은 소파 등 집기로 막아 세우면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과 보좌진, 시민들이 곳곳에서 부딪히고 쓰러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야 무장병력은 국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동하는 장갑차를 가로막기도 했지만 계엄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고 철수의 길을 터졌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 2시간 30분,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를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밤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전 세계는 이번 한국의 계엄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중 일론 머스크는 한국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190표로 가결됐다는 소식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한국 국회가 제적 190인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한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놀랍다 라는 반응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국 상황과 관련해 다른 게시글에서는 이는 정말 충격적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9년부터 지금까지 계엄령이 한국에서 등장한 지는 45년이 된 상황. 45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이 이루어진 거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계엄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국내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계엄령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 오고 대통령이 힘들더라도 계엄령 선포만은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요즘의 시대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 여러 에피소드가 발생했는데 군 주요 지휘자들이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고 받지 못해 기자들에게 향후 추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국군의 이미지와 신뢰의 추락을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사들이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방영 및 연말 시상식 진행 여부를 고심 중이며 KBS를 제외한 MBC와 SBS는 예능과 드라마를 결방하여 특집 뉴스 및 긴급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렸는데요. 이로써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계엄령 선포한 나라가 되었으며 서울에서는 탱크가 돌아다니고 헬기가 동원되는 등 하룻밤 사이에 스펙타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는 한국의 현 상황을 주목했는데요. 세계 모든 나라 외신이 남의 나라 대통령과 정치적 생존 문제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정상회담을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국, 프랑스 같은 해외 대통령 수상들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다라며 계엄령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많이 걱정인데요. 교도통신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저조한 지지율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식의 보도까지 내보내며 갖가지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민망한 그런 외신들의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뉴스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보도를 전했고 로이터 뉴스 또한 한국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을 발동하였다. 1980년 이후로 민주적인 국가로 여겨졌던 한국에 계엄령이 발동된 것은 매우 충격적 사건이라는 상황을 서술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자국민에게 여행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하고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를 것을 권고했고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BBC,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등 주요 언론은 한국의 비상계엄령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국회 앞 시위와 그 확산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BBC는 북한군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은 친북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비상계엄 상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설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한국을 향한 조롱이 매우 많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구체적인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한국 국방부가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한국 언론 보도 내용도 전했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역대 한국 대통령이라면 취임 후 일본에 가깝게 다가오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일본을 배신한다. 여당마저 반발하는 것 같아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좋은 대통령이었다. 만약 계엄령의 실패로 실각하고 반일 대통령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다. 대통령에 미친 짓인지 생각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한국의 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 계엄령은 매우 효력이 강한 것이다. 전쟁 사태나 위험한 감염증 등으로 발령되는 것인데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현재 한국의 상황과 일본 내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아울러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이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고 있고 중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관련 소식을 중국 내에 전한 것은 관영 신화통신이며 이날 국내 언론을 인용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 역시 한국 내 정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계엄령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야당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두고 검찰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계엄령 발표의 계기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외에 펑파이 신원을 비롯해 신징바오, 베이징 칭옌바오 등의 언론도 신화통신이나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 비상계엄령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인 웨이보에서도 한국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면서 700만 명 가까운 누리꾼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관련 검색어가 나온 지 약 40분 만에 열독수는 5천만에 육박했는데요. 이외에 한국 국방장관 회의 소집 등 검색어가 검색 순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에 무슨 일이 났는가? 이 소식을 보고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났다. 서울의 봄 후속편인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한국 대통령이 친미 성향을 띠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이걸로 끝이라고 본다. 친미, 친일 노선이 실패한 것 같다. 매우 좋은 소식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늘 결말이 좋지 않다. 예상대로 이 사람은 물러날 것 같다. 그저 단순한 정치인, 미국의 대리인 수준의 한국 대통령이라며 한국의 정치 수준을 무시하는 댓글이 판을 쳤는데요. 계엄령은 3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무효가 되고 6시간 만에 끝나는 해프닝이었지만 한국의 명예적 실추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경제 침체로 힘든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았네요. 정말 참담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해가 뜨면 좋겠습니다. 이상 진심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